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오늘부터 주요 선거구 초판 판세를 집중 보도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춘천과 철원, 화천 양구, 가불 선거구와 강릉 선거구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강원대학교 김원영 교수가 차기 총장 임용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직원과 학생의 투표율은 10%도 채 되지 않아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밥상 공동체는 예정했던 창립 행사를 취소하고 마스크 나눔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각 선거구별 공천 상황과 초반 판세를 분석하는 집중 보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갑선거구는 북부 지역이 떨어져 나가면서 표심의 행방이 그야말로 안개 속인데요. 춘천 갑선거구를 장진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강원 정치 1번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졌습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곧 후보를 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육동환 예비후보는 춘몽 대길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경제 정책 통임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경제와 발전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관료지만은 교육에 바로 쓰고 교육이 훌륭해야 나라가 있고 경제가 있다는 데 대한 그 신념을 갖고 있고 이런 신념을 이번에 우리 춘천, 내 고향 춘천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당 허영 예비후보도 이날 춘천 대길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춘천의 최대 자원이자 개발의 발목을 잡는 건 물이라며 물과 관련된 규제 개선과 발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물값도 제대로 못 받는 환경 속에서 이 규제의 틀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호수를 국가로부터 투자받아가지고 이 호수를 잘 이용하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김진태 예비후보는 3선의 힘이 필요하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제2혁신도시 유치와 경춘선의 GTX 유치 등 굵직한 SOC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선거구 원래대로 만들겠습니다. 춘천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제2 혁신도시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정의당 엄재철 예비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정당에서 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1공약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세웠고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는 전염병 발병을 막기 위한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때부터 꾸준하게 진보정당 한 길을 걸어왔던 그 인생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의 진정성이 일정 정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아봐요. 이번 총선에서 춘천 갑선거구 본선 레이스는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등 3파전이 유력한 상황. 역대 춘천 국회의원 선거는 보수 진영이 절대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북부 지역 6개 지역이 쪼개져 나가면서 큰 변수가 됐습니다. 실제 해당 지역 지난 총선 결과를 분석했더니 북부 지역인 을 선거구는 보수 후보 득표율이 65%에 달했습니다. 또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변화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입니다. 이 밖에도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투표율도 변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을 통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은 접경 지역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에 춘천 북부 지역까지 더해지면서 선거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성기석 기자입니다. 새로운 접경지역 선거구에는 홍천과 인제가 떨어져 나가고 대신 춘천 북부 6개 읍면동이 합쳐졌습니다.
사상 처음 만들어진 선거구이기 때문에 결과를 점치기 힘든 상황입니다. 철원과 하천 양구를 더한 인구수는 9만 3천여 명인데 새롭게 더해진 춘천 북부 지역 인구수를 더하면 5만 6천여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전성 변호사와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의 경선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전성 변호사는 접경적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만호 전 부지사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안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선 결과는 다음 주 중반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한기호 전 의원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18, 19대 의원을 지낸 바 있는 한 의원은 새롭게 바뀐 선거구에서도 공천을 낙점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당은 김성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눈에 띄는 변수는 지역 간 경쟁 구도입니다. 정만호 전 부지사는 양구 출신이고 전성 변호사는 홍천이 고향입니다. 한기호 전 의원은 철원에 기반을 두고 있어 후보들의 지역색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변수입니다. 여기에 후보자들은 인구가 많은 춘천 북부 지역에 서둘러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새로운 표심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경지역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사입니다. 4년 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철원 하천 양구는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에 민주당 후보보다 10,000표 가까이 많은 2만 3천여 표를 투표하며 짙은 보수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선거에서는 민주당 최무순 도지사가 철원, 화천, 양구 세 지역 모두에서 상대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현재 접경 지역은 국방개혁 2.0 여파에 코로나19 피해가 더해지면서 매우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선거구에서 뽑는 지역 대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춘천 북부와 접경 지역이 하나로 합쳐진 이번 선거에서 과연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강릉 선거구에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천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마다 유불리를 따지는 표 계산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강릉 지역 선거판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보수색이 짙은 강릉 지역의 미래통합당 공천을 둘러싼 내용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10일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소속 현역 의원인 권성동 의원과 최명희 예비후보는 강하게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김창남 예비후보도 재심을 청구하고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영랑 예비후보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예비후보와 미래통합당 홍윤식 예비후보, 여기에 권성동, 최명희 예비후보 등 보수 진영의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표가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보수 성향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뭐 미래통합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당 장지창 후보는 각 정당의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본선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1야당의 전략공천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보수색이 짙었던 강릉 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4.15 총선 원주 선거구 각 정당 후보자 결정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가 이번 주에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원주 갑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박우순, 이광재 예비후보에 대한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12일과 13일 이틀간 원주 을선거구에 출마한 김대현, 이강후 예비후보에 대해 전화 여론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원주 갑선거구의 통합당 전략공천을 받은 박정하 전 제주 정무부지사는 11일 예비후보에 등록했으며 원주 을선거구에는 현역인 송기현 의원이 민주당 단수 후보로 낙점된 상태입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11일 오후 6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어제와 같은 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심 환자는 8,007명으로 어제보다 454명이 증가했고 743명이 검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관리 중인 신천지 신도는 어제보다 7명이 늘어 14,300여 명이며 유증상자 594명 중 46명은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마스크 보급은 오늘 하루 모두 18만 8,950장이 유통되고 강원도는 1인 약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인력을 지원합니다. 네, 전국에서 마스크 판매 오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이런 제도가 있어도 마스크를 사러 나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예정했던 창립 행사를 취소하고 이 행사에 쓰일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아 기자입니다. 촉촉한 봄비가 전국을 적신 10일. 원주 원동의 달동네입니다. 여전히 연탄을 떼서 겨울을 나는 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 직원들이 한 손에는 마스크 5장, 다른 한 손에는 라면 한 상자를 들고 굽이굽이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구하기 쉽지 않은 요즘, 어르신들을 위해 집집마다 찾아가 마스크를 직접 전달합니다. 근데 나가실 때는 꼭 마스크 쓰셔야 돼. 집에 오시면 손만 잘 닦아도 예방이 된대요.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창립 22주년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대신 행사에 쓰기로 했던 돈으로 마스크 3,500장을 구매했습니다. 원주와 서울 지역 저소득층 700가구에 한 사람당 5장씩 마스크를 전달하고 라면과 연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운 찬방에서 마스크도 없이 그러니까 이중고의 고통을 겪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창립 행사를 차라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뭔가는 하고 그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연탄 봉사가 연달아 취소되고 후원도 줄면서 밥상 공동체 사정도 좋지만은 않은 상황.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함께 이겨나가자는 의미에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SNS 등을 통해 대구 경북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대한민국! 이겨내요, 우리! 밥상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이용 어르신들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조금씩 모은 쌈짓돈으로 마스크 300장을 구입해 중국 광저우 교민들에게 손편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작은 힘을 보태는 선행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횡성군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제289회 임시회 회기를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의회는 당초 오는 16일부터 9일간 예정됐던 이번 임시회를 5일로 단축해 오는 20일 조기 폐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일반 안건들은 사전 청취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각종 의안 심사 일정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영월군이 요양원 등 집단시설 방역 집중관리를 실시합니다. 영월군은 요양원 등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 체온 측정과 전신 소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건물 내외부 소독을 벌일 방침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65세 이상, 만성 질환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외출하지 말고 133도로 문의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를 이용하며 의료진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강원대학교 김원영 현 총장이 첫 직선제로 치러진 차기 총장 선거에서 임용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총장 후보는 안정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방학 중에 선거가 치러져 관심이 적고 학생과 교직원은 투표 반영 비율 논란으로 참여가 저조해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치러진 강원대학교 차기 총장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현장 투표와 모바일로 진행된 투표는 2차까지 가는 결선 투표 끝에 기계의용공학 전공 김원영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강원대 사상 첫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으로 연임 가능성을 높인 김 교수는 안정된 시스템을 통해 대학 소멸을 막고 함께 발전하는 교육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을 우리 대학이 위기에 대응하고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재정 6천억 시대를 열어갑니다.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거점 대학 최고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전체 투표인단 중 11%를 겨우 넘는 2천여 명만 참여해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투표 반영 비율이 교수에게 치우쳐 학생회와 직원들이 투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학교의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런 표 반영 비율 혹은 이런 총장 선출 과정, 일련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교수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직원 비대위는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교수회의 일방적 추진은 학내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총장의 장을 결정하는 거라고 하면 향후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대학 운영상의 문제도 결국은 이렇게밖에 선거 방식을 결정하지 할 수밖에 없었던 교수들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대는 1순위 후보자인 김현영 교수가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 심의를 통과하면 임용을 수용하고 부적격이 되면 후보자 재선정 추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투표 거부로 반쪽짜리에 그친 총장 선거가 수평적인 교육 문화를 만들겠다는 직선제의 의미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교육부가 원주 치악고등학교를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 중점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등의 전문성을 강화한 교육과정입니다. 올해 전국 34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도내에서는 원주 치악고가 포함돼 앞으로 4년간 관련 예산 국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치악고는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선정에 따라 내년 신입생부터 프로그래밍, 사물 인터넷 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릉시와 대한적십자 강릉지회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인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모두 3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99명에게 즉석밥과 컵라면, 즉석 요리식품과 손세정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시는 직원 74명을 전담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해 밀착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에 마스크 10만 장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마스크 10만 장을 단계별로 확보해 독거노인, 드림스타트 아동,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종사자 등에 1인당 10장씩 제공할 계획입니다. 횡성구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구는 읍면 맞춤형 복지부서 등과 연계해 마스크를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를 후원하는 원주 지역의 기업과 민간인 단체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시 호저면에 위치한 단정바이오는 11일 원주시청에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에 써달라며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원주시 테니스협회도 방역물품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원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앞서 호텔 인터블고 원주는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10,000장을, 지역업체 주식회사 코스토리는 1억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각각 원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낮 동안에 전반적으로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역시 화창한 날씨를 만날 수 있겠지만 저녁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하늘빛은 차차 흐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춘천과 홍천, 태백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아침 추위가 이어지다가 한낮에는 강릉 17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아직까지 얇은 옷차림보다는 반드시 여분의 겉옷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